자, 그 다음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죠. 경찰 간부라든지 그때 경찰 간부 시험 늘 묻는 문제가 이겁니다. 자,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법치국가 시대에는 경찰이 적극적인 공공복리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 모두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 이게 O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문제를 드리면, 자, 법치국가입니다. 자, 법치국가 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 모두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 O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X가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경찰국가 시대는 적극적인 공공복리 분야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었지만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또 역시 O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경찰국가 시대와 법치국가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국가 시대는 경찰이 만능의 권능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국민의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다 개입을 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말로 하면 경찰이 적극적인 공공복리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 모두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이제 국민이 계몽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계몽이 더 이상 적극적인 공공복리 분야에는 경찰이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경찰 고유의 업무인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만 개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국가 시대와 경찰국가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경찰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치국가 시대에 관련된 사상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계몽주의, 그죠? 뭐 자연법 사상, 그죠? 뭐 상권분립의 원리, 그죠? 이런 사상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국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경찰이 모든 분야에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고대는 일체의 국가 작용이었다, 그죠? 그래서 헌법을 의미했다. 경찰이라는 의미가. 그럼 중세가 되면 이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뭐라고 하냐? 경찰이다. 그래서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 행정이 분리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경찰 국가가 시대가 되면 외교, 군사, 재정, 사법, 이거 원래 여러분 딱 봐도 이거는 경찰이 원래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이제 내부 행정인데 그 내부 행정을 보니까 적극적인 공공복리 분야와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법치국가 시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경찰의 정말 고유의 업무인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경찰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보안경찰과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안경찰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협의의 개념이 아니고 좀 광의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의 특징이 돼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미법계 경찰은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호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 있지 않습니까? 뉴욕 경찰 같은 경우에 그 순찰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텍션 앤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뭐냐?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대륙법계는 우리가 잠깐 봤지만 강력한 국가를 지향했던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 앤 오더라고 합니다. 통제와 지시, 컨트롤 앤 오더, 통제와 지시. 그래서 영미법계는 이제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자치권이 중심이 되고, 대륙법계는 이제 국왕이 통치권, 그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통치권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시민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영미법계는 이제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 관계다. 근데 대륙법계는 이제 국왕이 있고, 그죠? 국왕이 통치권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대립의 관계다. 그리고 영미법계는
수사권이 주로 있는데 대륙국계는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찰이다라고 했을 때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최초의 경찰 조직법이 뭐냐? 최초의 경찰 작용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최초의 경찰 조직법은 경무청 관제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초의 경찰 작용법은 행정 경찰 장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미법계의 사고가 반영돼 가지고 미건정규의 봉사와 질서, 그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영미법계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경찰의 조직법이 뭐고 경찰의 작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그마한 동아리를 하나 아니 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학생의 조직을 짜겠죠. 그죠? 그래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서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들면 뭐 총무부장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총무부도 만들게 될 것이고 그죠? 뭐 체육부도 만들게 될 것이고 뭐 오락부도 만들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조직을 짤 겁니다. 조직을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 조직법입니다. 경찰로 얘기하자면 자 그럼 작용이란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총무부장은 뭘 할 거냐 그죠? 총무부를 만드는 총무부장은 뭘 할 거냐 그 주로 예산을 담당한다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체육부장은 뭐 할 것이냐 그럼 체육부장은 우리 유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그죠 뭐 검도라든지 이런 이제 운동을 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죠 오락부장은 뭐 할 거냐 그럼 우리 또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죠 뭐 그걸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뭐냐 작용법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 최초의 경찰 작용법 했을 때 1894년 갑오경장 때의 경무청 관제 직장이고 그 다음에 1991년에 경찰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경찰 작용법이다 라고 했을 때는 1894년 갑오경장 때의 행정경찰 장정 그죠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 그죠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전에 뭐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1953년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것이 경찰 작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이 뭐냐 아까 우리 이제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범, 명령, 강제 그죠. 그런데 이제 현대적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경찰 행정학자들 그죠 경찰 행정학과 그죠 서비스 그죠 서비스를 강조한다. 그래서 신행정학의 입장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통합한다. 그러면 규범과 서비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륙법계라고 했을 때는 아주 엄격한 법률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즉, 행정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대륙법계의 법체계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영미법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프로텍션 앤 서비스 이렇게 되니까 행정의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즉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직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 입장은 규범과 서비스를 함께 얘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 규범, 우리가 아까 봤는데, 그 경찰법과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거기를 보면 우리 경찰의 임무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7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5가지였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 경우 및 대간첩 작전의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리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그리고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렇게 6가지가 있었죠. 6가지가. 자, 그런데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3조 2항의 2의 2, 그죠? 거기 보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조 3항에 보면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이렇게 됐는데 이제 대테러까지도 들어왔습니다. 대테러. 그 다음에 이제 제3조 6항에 보면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이것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즉 요거는 이제 인터폴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7에 보면 그 밖의 공공이 아닌가 질서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밖의 공공이 아닌가 질서유지인데 이 공공이 아닌가 질서유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나머지는 들어보면 대충 이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도대체 뭐가 공공의 안녕이고 뭐가 공공의 질서냐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확정 개념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공공의 안녕이 뭐고 공공의 질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일반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조항.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 이제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 우리 경찰이 해야 되는 임무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경찰에 있을 때 보통 8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8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경무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이제 부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그럼 보십시오. 자 범죄의 3조 2항에 보면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가 있죠. 그래서 예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활안전경찰 즉 방범경찰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사가 있죠. 수사. 그래서 우리 수사경찰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 3조 3항에 보니까 경비요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비과가 나옵니다. 경비, 그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니까 정보과가 나옵니다. 정보과. 그 다음 5항에 보니까 교통의 단속, 그죠?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7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공공의 안정, 질서유지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6의 외국 정보, 외국 정보를 빼고 인터폴이니까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있을 때 이 규정을 가지고 외사 경찰을 하고 그죠? 외사 경찰. 그다음에 이제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그죠? 보안 경찰, 그죠? 보안, 그죠? 보안 경찰, 외사 경찰 이게 나옵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죠? 그다음에 경무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포괄적이니까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여기 따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8가지 부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경찰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경찰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수사권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수사권이 적정화,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지만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즉 실무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개의 문제죠. 즉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경찰법 제3조와 경직법 제2조에 있고 대신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